20장. 그날 온종일 안나는 집, 즉 오블론스키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 몇몇이 당일로 찾아왔지만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오전 내내 돌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야 한다는 짤막한 쪽지를 보냈습니다. 자, 오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블론스키는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일상적이었고 아내는 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인 스티바라는 호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부부관계에 여전히 소원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별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는 해명과 화해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키티가 왔습니다. 그녀는 안나 아르카디에브나를 아주 약간만 알고 있었기에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는 이 화려한 페테르부르크 귀부인을 만난다는 생각에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키티는 자신이 안나 아르카디에브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안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키티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찬탄하고 있었습니다. 키티는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어린 소녀들이 나이든 기혼 여성에게 빠져들듯 안나의 매력에 굴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안나는 전형적인 사교계 귀부인 같지도 않았고 8살 난 아들을 둔 어머니 같지도 않았습니다. 몸짓의 탄력성, 얼굴에 감도는 생기와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미소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보면 때때로 키티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은 그 진지하고 슬픈 눈매만 아니었더라면 20살 처녀라고 해도 믿길 정도였습니다. 키티는 안나가 지극히 소탈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은 범접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시적인 더 높은 관심의 세계를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돌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안나는 재빨리 일어나 시가를 막 피우려던 오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스티바, 그녀는 즐겁게 윙크하며 문 쪽을 힐끗 보고는 오빠에게 성호를 그어주며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오블론스키는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시가를 던져버린 채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테판 아르카디에비치가 사라지자 안나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앉아있던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이 고모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그녀의 특별한 매력을 느꼈기 때문인지 큰아이 둘과 그들을 따르는 막내까지 식사 전부터 새 고모에게 매달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모에게 최대한 가까이 앉아 그녀를 만지고 작은 손을 잡고 입을 맞추거나 반지를 가지고 놀고 심지어 치맛단 장식을 만져보는 것이 아이들에겐 일종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처럼 다시 앉아보자. 안나 아르카디에브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샤는 다시 고모의 팔 아래로 작은 얼굴을 들이밀고 그녀의 옷에 머리를 기댄 채 자부심과 행복으로 빛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무도회는 언제니? 그녀가 키티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요. 아주 멋진 무도회죠. 언제나 즐거운 그런 무도회 중 하나예요. 아니, 언제나 즐거운 무도회라는 게 정말 있니? 안나가 다정한 반어법을 담아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곳이 있어요. 보브리 셰프네 집은 항상 즐겁고 니키틴네도 그래요. 반면에 메즈코프네 집은 항상 따분하죠. 고모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란다 얘야. 이제 나에게 언제나 즐거운 무도회란 없단다. 안나가 대답했고 키티는 안나의 눈에서 자신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그 신비로운 세계를 다시금 감지했습니다. 나에게는 조금 덜 따분하고 덜 지루한 무도회가 있을 뿐이야. 무도회에서 어떻게 지루할 수 있죠? 내가 무도회에서 지루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니? 안나가 되물었습니다. 키티는 안나가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이미 알고 묻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야 고모는 언제나 누구보다도 멋져 보이니까요. 안나에겐 얼굴을 붉히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첫째로 전혀 그렇지 않단다.
둘째로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번 무도회에 오실 건가요? 키티가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자, 여기 있다. 안나는 희고 끝이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헐거운 반지를 빼내려 애쓰는 타냐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오신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무도회에서의 고모 모습을 꼭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내가 가게 된다면 내가 기뻐한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마. 그리샤, 머리카락 잡아당기지 마라. 안 그래도 엉망이란다. 안나는 그리샤가 만지작거리던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무도회에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고모의 모습이 상상돼요. 그런데 왜 하필 연보라색이니? 안나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 아이들아, 이제 가보렴. 어서. 들리니? 풀 선생님이 차 마시러 오라고 부르시잖니. 안나는 매달리는 아이들을 떼어내 식당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나더러 무도회에 오라고 하는지 알 것 같구나. 넌 이번 무도회의 기대가 아주 크고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하길 바라는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오.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구나. 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기억하고 있단다. 스위스의 산맥에 깔린 안개 같은 그 푸른 아지랑이를 말이야. 어린 시절이 막 끝나가는 그 축복받은 시기에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그 안개. 행복하고 즐거운 그 거대한 원 안에서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밝고 화려한 무도회장으로 들어서는 것은 즐거우면서도 두려운 일이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지 않겠니? 키티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고모의 사랑 이야기를 전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키티는 안나의 남편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전형적이고 덤덤한 외모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아는 게 있단다. 스티바가 말해줘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난 그 친구가 참 마음에 들더라. 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브론스키를 만났거든. 오, 그분이 거기 계셨나요? 키티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스티바 오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스티바가 다 떠벌렸지 뭐니. 정말 잘 됐으면 좋겠구나. 어제 브론스키의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탔단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오는 내내 아들 자랑뿐이더구나. 브론스키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면서 말이야.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편파적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분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 아주 많지. 어머니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가 얼마나 기사도 정신이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단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재산을 전부 형에게 양도하려 했다는 이야기라든가 아주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여인을 구하는 비범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야. 한마디로 영웅이더구나. 안나는 기차역에서 그가 건넨 200루블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200루블 이야기는 키티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일에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이 섞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백작 부인이 꼭 한번 놀러 오라고 신신당부하셨으니 내일 찾아가 뵈면 좋겠구나. 스티바가 돌리의 방에 아주 오래 머물고 있네. 다행이야. 안나는 화제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티가 보기에 안나는 무언가 언짢은 기색이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야. 아니, 나야. 차를 다 마신 아이들이 안나 고모에게 달려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 같이 오렴. 안나는 웃으며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며 몰려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고 뱅글뱅글 돌려주었습니다.